그러니까 성격이 됐다가 활자 내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시작은 합격의 형태인데, 그러니까 파나 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글자들이 선후 관계에 따져 가지고 연월에서 성과 패가, 또 시에서, 그러니까 청가는 일가는 관여를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앞의 상황하고 나중의 상황, 인생의 전반의 상황하고 후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재성이 경하다, 가벼울 경자고요. 요 비는 비견이거나 겁재를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격이라는 것은 월지가 일간이 극하는 정제가 됐든 편제가 됐든 제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내가 극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독상받는, 독식하는 형태니까. 그런데 제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그거를 나눠야 되는 형국이죠. 그렇죠? 더더구나 비겁이 많다, 중중하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제격일 경우,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월지 환경에 일간하고의 생극 관계를 놓고 그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면 합격, 폐격이라는 거고, 그걸 보완하고 연결하는 성립시키는 글자를 보면 그거는 이제 성격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흔히 희기로 따지면 요게 격국의 용신인데 요거는 기신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기신을 조절을 하면 성격이 되겠네요. 성격이 되려면 요 비겁을 다스리는 거는 관살성이 되겠죠. 그렇죠? 관성이거나 아니면 이 비겁을 생하게끔 돌려가지고 비겁의 생을 돌려서 생이 또 재성을 생하게끔, 그러면 식상을 봐가지고 식상이 생재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나 관살성을 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생관이 재지, 관을 만나가지고 비겁을 제압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제격인 경우 비견겁재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관살성 중에서도 편관은 약간 이렇게 치우침이 결국에는 비겁도 극하지만 일간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재생살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정관은 온전하게 조절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관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투식, 식신, 상관도 가능합니다. 상관이나 식신이 투해가지고 겁재의 극을 조절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격에 꼭 피해야 될 게, 그러니까 제격이라고 하면 재가 있으면 관을 만나거나, 그렇죠? 관을 만나거나 인성도 만나도 되죠. 왜냐하면 이 월지 환경을 인성이 극하는 건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극재는 아니잖아요. 제극이는 되는 거지. 그래서 인성을 이걸 제격 폐인이라고 얘기해요. 제왕생 관격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제격이 위에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거나 재용 식상,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이 경우들이 다 성격의 요인이 되는데, 재를 파시키는 것이 이렇게 비겁을 만나거나 아니면 편관을 만날 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히려 재물을 탐하다가 재는 항상 관살성을 생하려고 하니까 살성을 만나면, 즉 편관을 만나면 재의 생을 받아서 편관이 왕해지고 그게 감당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편관은 일간을 같은 극성으로 양대양, 음대음으로 극하는 형태가 되니까 재생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합격이나 이렇게 폐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이 이렇게 있는데 정사 월주가 되는데 만약에 무진년이다. 이렇게 이제 을사가 되면 제격이잖아요. 그렇죠? 정제든 편제든 제격인데 편관을 이렇게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합격 요인이 되는 거죠. 합격 요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상관을 이렇게 만나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상관이 바로 이렇게 좀 편관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게 어때요? 재성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먼저 가까워 가지고 대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관생 재하고 재생 살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명리하는 젊은 선생인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일지에 있는 이런 글자들이 그나마 무술이 아니고 진토가 돼 가지고 신진합을 해서 무비겁에 장생받는 신금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중에 묻어 있고 천을기인이긴 하지만 이 칠살 기운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돈 욕심, 재물 욕심 이런 거 버리다 보면 결국은 감당 못할 재물이 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천을기인을 가장한 편제 속의 칠살, 이거를 다른 말로 재중유살이라고도 얘기해요. 병신일주가 신월의 병신일주가 이건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중에는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으니까 임수는 살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인신사회에 이게 재성이 될 때는 그 안에 장생받거나 걸록치고 있는 편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네들의 일상의 삶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이에요. 돈 욕심 무리하게 부리다가 건강도 사업도 처자도 다 떨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칠사를 만났을 때. 그런데 이게 칠사를 만났을 때 식신이 제살하고 생제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이든 상관이든 요 경우도 제한적이나마 성격 요인, 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순서에 따라 가지고 무사로는 놓이지 못하지만 무토가 이렇게 놓였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떴어도 어떤 형태로 떠 있느냐,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격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칠사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식신을 만나서 제사라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비록 겁재이긴 하지만 어때요? 개수를 만나면 요 글자를 합을 하겠죠, 그렇죠? 합살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식신을 만나거나 겁재를 만나가지고 양인, 청간 겁재를 양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양인을 만나서 요거를 해결했을 때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나면 합격인데 식신을 만나거나 합살이 되면 성격으로 간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합격이 됐다라는 얘기는 사주가 병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병이 들었으면 사람한테는 그게 제한 요인 인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극복해야 되는 갓난의 어떤 핵심 인자가 되는 거고. 근데 병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약도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풍파를 겪고 나서 이렇게 입지연적으로 뭔가 도약을 하거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사주가 완만하고 평평하고 어떤 병이 없는 사주보다는 병이 있었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공, 내력, 내면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더 길러지고 자체로 보면 어때요? 그 역량이 이렇게 높아져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 어떤 경우냐면 그 흉신이 재화가 되는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흉신이 있고 길신보다는 길신도 좋은 작용을 하지만 대신에 그 흉신을 극복했을 때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격에서는 이게 성중유패가 되는 거고 정관격에서도 보면 관이 만날 뽕자죠. 상극을 만났다는 이 상극은 관을 극하는 건 식상이 되겠죠, 그렇죠? 식신이나 상관은 식신의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합도 하는데 합의 형태를 띈 극이죠. 다 음양적으로는, 오행적으로는 극의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은 그대로 정관하고는 서로 이렇게 상치되는, 상반되는, 극되는 관련성을 갖죠. 그래서 식신을 만나든 상관을 만나든 관성이 정관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정관격의 그 룰에 좀 벗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 정관이 중관이 되거나 뭔가 하나를 조절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합이나 청간충으로 하나를 조절합니다. 이런 것들을 겉탁유청이라고 얘기해요. 탁기를 제거한다. 근데 관이 하나만 있는데 상관이 있거나 식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합하거나 충국을 하면 어때요? 관이 제대로 쓰임을 역량을 갖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이런데 이 식상의 관성, 식상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게 뭡니까? 이것이 인성이 되겠죠. 인성이 천간으로 투관해가지고 해지, 구함을 가지면 그거는 성중유패가 된다. 패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성을 만났을 때.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관성이 드러나면 인성이나 재성이 꼭 있어야 돼. 이거를 좌보 우필이라 하고 자평에서는 신강치 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정관의 그 구조나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은 원래 나를 타치하고 극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나를 관인상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인성을 생하면 관이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재성이 있으면 자꾸 재생관하니까 관을 더 힘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배우자나 여성이 이게 재관인을 아니면 관성을 놓고 정관성으로 놓고 쓴다라고 하면 요 구조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을 경금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 정관으로 그러면 여기에 재성을 가불이든 간목이든 을목이든 놓는 경우 무토든 기토든 놓는 경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 관을 인성이 있으면 나는 내가 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고 재성이 있으면 관을 생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겠다라는 거고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갖춰지면 준 만큼 받는 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주기만 하고 못 받는 거고 또 이렇게 재성이 없으면 안 주고 받으려고 하고 안 주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해주는 게 없이 인성이 많으면 이걸 흔히 관이 설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설된다. 관이 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구조들은 어때요? 딱 둘째, 셋째 낳고 아이가 고등학교 지나가면 남편이 집에서 슬슬 멀어지는 거야. 왜냐면 안에 있으면 자꾸 빨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재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짝이 맞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데 특히 관하고 직접적으로 놓고 보면 관을 극하는 거는 임수나 개수가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불목이 있더라도 토스로 들어오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무기토가 있으면 오는 대로 그대로 막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효용이 크지. 빠르고. 그래서 무기토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그 관이 잘 지켜진다가 되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혼자 관성이 떠 있는 것을 고관무보라고 해요. 고관. 외로울 꽃자에 보필이 없는 그런 정관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왜냐하면 천간에 항상 대운이든 세운이든 어때요? 세운은 뭐 그 10년에 2년씩은 꼭 극하는 글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극이 돼서 조절이 돼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정관을 놓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정관을 놓고 그 쓰는 구조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야말로 이게 고관무보란 말이에요. 여명의 구조인데 이 정관을 하나 놓고 이렇게
격으로 보면 편인용관이 되는 거죠. 공부해서 편인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정관으로 내가 이렇게 뚜렷하게 쓰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격으로 쓰는 건 물리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개수 들어오거나 그 임수 들어올 때는 그럴 때마다 이 관이 흔들리겠지. 예? 예. 그 직이 뭐 경쟁 받는다든지 원치 않는 쪽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이런 뿌리들이 있으니까 그 근기가 근간이 뽑히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무기토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임계수 날라오는 거를 바로 이렇게 막아주는 것만은 못하다 말이죠. 그렇죠? 천간에 임계수 달려오는 것이 지지의 6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달라오겠잖아요. 그렇죠? 개사 이런 거는 약하게 들어오겠지만 뭐 개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건 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의 중요한 롤을 담당해야 될 시기점에 그런 운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변동성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이 비교적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버티는 구조이지만 천간에 아니면 운에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문 들어올 때마다 쉽지 않다. 이민 계면년만 직전 얘기는 이민 계면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도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뭐 이렇게 계면년, 이민년 이럴 때 그렇죠? 갑진년 들어올 때 그렇죠? 갑진년 들어올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목생화가 되고 하니까 관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이민 계면 이 공부하셨어요. 우리 국내 대학에 교수하시다가 갑진년에 계묘년 11월 달에 어디로 가셨어요? 미국 대학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춤을 춘다니까 관들이. 그러니까 원국의 이 운을 내가 이성운으로 쓰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야.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내가 사회성인자로 쓸 때는 그러한 방패가 있는 구조 없는 구조에 따라서 이게 업다운이 다르다. 인성이 천간에 무조건 떠 있어야 되는 아니 붙어 있거나 무조건 떠 있어야. 지지에 지지 있는 거는 작용력이 약해요. 약한데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서 쓰기는 하는데 하늘은 하늘끼리 땅은 땅끼리 일단은 서로 교류를 한다. 드러나 있는 글자들끼리는 바로바로 도와주는 이런 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보면 인성이 있는지 단 편관이 봤을 때는 편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작용을 하니까 편관이 약할 때 아니면 일간이 약하거나 이게 왜냐하면 살인상생이든 관인상생이든 인성을 통해 가지고 일간이 왕해지는 어떤 형국이니까 편관을 인성으로 이렇게 생을 받을 때는 인성이 약하거나 일간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옵션이 있는데 이 정관인 경우에는 정관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인이든 정인이든 꼭 이렇게 봐야 된다. 형충 같은 경우, 그렇죠? 나머지 사길신이 월지의 형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정관격 같은 경우는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행태들이 크든 작든 다 사회에서의 자기 가치의 존재감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 잘났든 못났든 제한적이든 넓든 좁든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유형한 실체성을 갖든 모형적인 상징성을 추상성을 갖든지 간에 그게 관이에요. 타이틀인 건 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월지에서 출발할 때 그게 형이든 충이든 있으면 기본적인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제대로 스타트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합을 한다든지 이건 많이 배웠죠. 합을 한다든지 다시 재충이나 형을 한다든지 반합, 삼합 뭐 이런 형태들 해서 해소를 일단은 해야 된다. 관살 혼잡인 경우도 관살 혼잡은 그 기준 룰을 말씀을 드렸죠. 천간에서 혼잡일 때 혼잡이라고 본다. 지지에서 있을 때는 격으로 볼 때는 연간에 뿌리 내리는 근해작용력이라고 보는 거고 단 육친성으로 따질 때는 그러한 혼잡 성향은 있다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혼잡에 대한 이런 성향들의 특징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합사를 해서 하나를 이렇게 그 작용력을 제한을 시켜서 전체 팔자를 맑게 청하게 만드는 것을 요하고, 인수격 같은 경우죠. 인수격 같은 경우는 인수인데 재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재극인이 되니까 월지를 극하는 형태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랑 반대죠. 제격이 되고 비겁이 나타나면, 비겁이 뜨면, 내가 일간이 비견이면 이거는 fak경유의니까 정관이나 식상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비견이 식상을 생하고 재성을 생하게끔 하거나 이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 성격시키는 폐중유성하는 이런 인자가 되는데, 이게 입장이 바뀐 거죠. 여기에 인성이 내려가고 인성이 있고 또 이렇게 재성을 만나면 인성이 있고 재성을 만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요 기신이 되는 재성을 조절해 주는 게 비겁이 되겠죠. 비겁이. 왜냐면 비겁이 재성을 극하니까 인성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인봉재를 만난 경우 겁재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나서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요 재성을 이렇게 합으로 해서 조절 작용력을 묶어 가지고 인성을 존재하게 하거나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월지의 상황을 깨트리는 글자가 천간에 드러났다. 그러면 그거를 조절하는 인자가 있으면 폐중유성이 되고, 없으면 어때요? 그대로 fak격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지가 폐격이고 fak격이라는 얘기는 월지의 본바탕의 출발점의 첫걸음의 시작이나 스타트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불안정한 땅, 기울어진 운동장, 진흙바닥 이런 데서 사회적인 인자의 연결고리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제약이 생기고 불안정하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게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됐으면 어때요? 내가 갖고 나온 출발점의 시작점을 제대로 무기를 잘 삼아가지고 순조롭게 잘 걸쳐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신도, 병에 대한 인자도 있고, 약에 대한 인자도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즈나 역량이 더 이렇게 배가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fak경요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강, 인중이 투살이라는 얘기예요. 신강한데 살이, 그러니까 인수격인데 신왕한데다가 인수격이면 일간을 생하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간이 뭐 예를 들어서 간여지동이라든지 시지가 록지나 왕지를 만났다든지 생지를 만났다든지 하면 일단 일시로도 왕한데, 더더구나 거기에다가 생하는 월지에 인수격을 만났다. 그렇죠? 그랬을 때 칠살이 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칠살은 결국 그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칠살을 화살하는, 정관도 그렇지만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화살한 결과물을 내가 잔뜩 먹었는데, 밥 먹은 걸로 치면 인간이 잔뜩 먹었는데 더 먹게 만드니까 그런 경우는 fak경요인이 된다. 이게 해결 요인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식신격인 경우는 식신격도 이렇게 길신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전적인 명리의 그 사자의 용어로는 만날봉자의 이 효신살, 편인에 대한 편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그 효신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동방불인지조다 뭐 이래서 그 동방의 효를 추구하는데 인스럽지 못한 어질인자를 써서 그런 지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편인 도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인격의 청간의 그러니까 식신격의 청간의 편인을 만나면 도식하는 형태, 예, 도식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재를 만나서 그러니까 편인으로 그러니까 식신으로 선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길신이죠.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 만나가지고 이거를 극하고 있으면 요 편인을 극하는 게 재성이겠죠, 그렇죠? 인성을 극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재성을 만나가지고 성격이 되거나 아니면 자 일간하고 예를 들어서 식신하고 이렇게 있어요. 일간하고 식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인이 천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형태가 되니까 도식이 되니까 파격인데 어딘가에 편관 실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식신을 쓰지 않고 이 편인의 원래는 이렇게도 식신제살이 되는데 이렇게 식신제살을 하려고 하니까 편인이 또 도식을 하니까 그러면 너는 잠깐 빠져.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래서 적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이 편관이 더 지금 화급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취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인 상상을 해서 일간을 돕게끔 만드는 이것을 뭐냐면 취살이 성격 다른 말로 기식 취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네. 저거 지금 청간 얘기예요. 식신은 왜? 청간하고 월지하고 제가 월지라서 밑에 내리시면 청간하고 월지하고 관계. 청간하고 월지하고 관계. 이런 관계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십성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배열을 시키고 따져 나간단 말이죠. 보통 이런 식신제 기식추살이나 이런 경우들이 보통 식신제살만 하더라도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나 어디 사이에서도 보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나 역량이 탁월합니다. 내가 가진 식신으로 남들이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해결하는 인자가 식신제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편인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옛날 말로는 문무를 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무 글과 무를 이렇게 겸비했다. 그러니까 출장 입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보면 간혹가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공을 세우고 들어와서도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냥 유약관 문관의 형태는 관인상생명이라든지 이런 형태인데 이 식신제살도 되고 살인상생도 되는 명은 이렇게 전장터도 누빌 수 있고 안에 이렇게 본부 본사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서장훈이 그런 스타일. 서장훈. 그러니까 보면 이 경우는 이런 인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있고 이런 게 잘 구조가 돼가지고 쓰이겠다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에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이렇게 만약에 뭐 LG다 뭐 이렇게 삼성전자다 이렇게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어디 그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상황이 다르게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개척을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어떤 유지를 해야 되거나 또 그 당시에서 경쟁 업체가 생기거나 이럴 때 본사에서 뭔가 핸들링하고 일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발령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팔자 여러분 대부분 이런 구조들이에요. 식신하고 인성도 쓰고 제살도 쓰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안에 와서는 관리 역할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급한 어떤 뭔가 불끌 소방수 역할을 할 때는 가는. 그러니까 무슨 해외 본부장 같은 뭐 이런 해외 법인장 같은 이런 형태로 요즘 같으면 쓰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무역이나 뭐 이런 큰 대기업들의 형태가 없었을 때지만 그건 뭐 국가에서 쓰는 어떤 정부의 형태로 쓰여졌겠지만 요즘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인단 말이죠. 이렇게 식신격인데 격은 식신인데 어때요? 이렇게 재성도 천간에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사의 임신의
이렇게 무진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물론 이제 식신은 없는데 식신격은 아닌데 식신격이면서 재성이 뜨면서 살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생재노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살이